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F 어워드 웹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이라고 해봤자 딱 두 작품 다룰 거긴 한데요. 일단은 웹툰을 다루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2017년도에 대상을 받았던 오디세이라는 작품, 갈로아 작가님의 오디세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대상을 받은 다리 위 차차라는 작품, 윤필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제수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수 작가님은 페이스북에서 제수의 연습장이라는 맞아요. 페이지로 네. 좀 이렇게 그림을 이제 계속 올리시는. 네. 트위터로도 올리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가족, 고양이들과 또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대장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만화에서는 대장님의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 좀 꽁냥꽁냥하는 게 뭔가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만화인데 재밌습니다. 네. 둘 중에 뭘 먼저 할까요? 공상님은 뭘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네. 네. 저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를게요. 제가 다리 위에 차차 고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디세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리 위 차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 위 차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람이 제수 작가님이 다람이로 유명하죠. 네. 네, 다람이 아마 찾아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얘구나 싶을 텐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그쵸, 유명하죠. 카카오 이모티콘도 자주 나오고 그 앞에 앞니가 짝짝이인 귀여운 다람쥐가 있습니다. 네. 걔가 실제로 있으면 조금 징그러울 것 같긴 한데. 네, 저 인형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크기로 뭔가 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그런가요? 한데 어쨌든 만화로는 되게 귀여워요. 네. 제가 인형 실물 인형이 있었는데 물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크기가 뭐 한 두 뼘? 손 두 뼘 정도였는데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군요. 분양을 다 보내버려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윤필 작가님도 웹툰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철도 지하철도의 밤, 그러니까 은하철도의 밤을 좀 패러디를 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도의 밤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웹툰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록 색약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웹툰을 그리시는데 조금 원래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웹툰 쪽으로 뛰어드셨고 그림도 그리시는 분인데 이 작품에서는 글 작가로만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그 다음에 제수 작가님은 이 웹툰에서 연필로만 그리셨어요. 연필로만 웹툰을 그려서 그거를 스캔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거 후기 만화 보면은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이 제수 작가님이 약간 날로 먹으려는 계략이었대요. 그랬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이제 그럴싸하게 했죠. 아날로그 감성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속으로는 이 연필로 그리면은 꿀이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더 고생하시는 사실은 더 고생이었다. 이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퀄리티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좀 고생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마감에 허덕이고 이랬었다고. 그래서 역시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기만 하나 보는데 네. 너무 정겹더라고요. 뭐가요? 그냥 그 재수의 연습장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 팔로우가 돼 있는데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재수님이 그리시는 만화를 너무 정겨워가지고 말투 같은 것도 좀 진짜 그 평소 말투로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후기 만화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2019년도에 웹툰 부문 대상을 받았고 이때 우수상으로는 정지훈 작가의 모기전쟁, 그 다음에 청계영 작가의 좋아하며 울리는 이 뽑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이랑 그 다음에 또 심사평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faward.kr 네, KR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작가님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윤필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고심하면서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재수 작가님은 이제 윤필 작가님 콘티를 받을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약간 찡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막 울컥한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뭐랄까요.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심사평도 밑에 보면은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정말 감동, 그 다음에 그 위안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작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차차, 그러니까 다리 위 차차잖아요. 전 이 작품의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이 표지만 보고 저는 그 여기 보면은 인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로봇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 얘가 차차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왼쪽이 친구고. 네, 그쵸. 그래서 뭔가 인간과 로봇의 우정을 다룬 그런 작품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친구였어요. 옴니버스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약간 조연이고 이 친구가 차차입니다. 네, 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이 인간형으로 보이는 이 친구가 인간형 로봇이고요. 자살 방지 로봇이에요. 그래서 다리 위에 그 왜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는 한강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사람들을 좀 상담을 하면서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놓여지게 된 로봇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성형, 인간형으로 이제 긴 머리에 이제 그 정장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캠페인 띠 같은 것도 메고, 그렇게 응대를 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담을 하다가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면담이. 그래서 내가 너무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갔나? 너무 좀 어렵게 다가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옷도 캐주얼하게 입고 좀 더 중성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외향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바꾼 이제 상태의 그 차차가 지금 표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차가 AI죠. 인공지능이고, 차차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살을 하려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까요? 인간에 대한 정보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차의 눈으로 바라본 그 세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금도 그 한강의 마포대교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다리에 그 문구가 있었잖아요. 여기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 문구. 그쵸. 네. 예를 들어 뭐 밥은 먹었니?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문구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게 있었대요. 근데 올해 초인가 이거를 존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가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를 지우기로 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네요. 2019년 10월에 네. 이게 철거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네네. 효과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문구가 좀 네. 이상한 게 많았다고 해요. 그렇구나. 문구가 좀 약간 뭐 예를 들어 수영 잘해요. 수영 잘해요? 이런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고 웃지 말고 하하하하하하 이런 약간 이상한 문구도 좀 있었다고 해요. 약간 놀리는 듯한 그런 문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일 큰 이유는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게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 문구가 극단적인 선택.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 그래서 줄기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이 차차가 그렇게 막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방치되죠. 네. 점점 이제 유지 보수도 안 되고 원래는 이제 교대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차가 그럼 제가 계속 24시간 계속 무교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점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 자체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서 뭐 수도 이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2060 몇 년을 바탕으로 하는 그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서울 자체가 도시가 별로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서 차차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차차는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차를 찾아오던 B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B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B씨가 차차한테 너 그러면은 세상 구경을 좀 해볼래? 이러면서 좀 차차를 모종의 조치를 해가지고 무한 동기화 기능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가 어느 곳이든 그 로봇이 있는 곳이라면 자기가 동기화를 해가지고 그 로봇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 로봇 안에서 이제 로봇의 빙의가 되는 느낌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봇으로서 뭔가 조금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옴니버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로봇이 되게 좀 일상화된 그런 세상이에요. 네.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에 요즘도 뭐 사실 키오스크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죠.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이제 로봇 직원이 있고 인간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직원은 그러니까 잘릴지 않을지 되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제 인간 직원이 지금은 딱 한 명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인간 직원이 근데 사람들이 다들 로봇 직원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 직원도 서 있는데, 왜냐면 로봇 직원이 더 친절하고, 더 이제 정확하게 응대를 하고, 또 인간 직원은 좀 위생적으로도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뭐, 그래서 이제 로봇 직원한테 자꾸 이제 시키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이 인간 직원을 잘라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로봇 직원 안에 이제 차차의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차차의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봇 직원이 이제 인간 직원한테 뭐 그런 부분이 뭐 걱정되시나요? 뭐 이러면서 좀 면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인간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매장 안에서. 그런데 이 로봇이 약간 이거는 차차가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 주문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인간 직원이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이게 이제 기사로 떠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인간 직원 아직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이 인간 직원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상님 혹시 뭐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뭐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그 전쟁 로봇도 좀 생각이 나고. 네. 그 전쟁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네. 네. 전쟁하는 대리 전쟁. 네. 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로봇을 뭐 대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더 안 좋은 로봇을 써야 되고 그래서 맨날 전쟁에서 뭐 지고 그다음에 뭐 그쵸 이제 미래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로봇으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전을 치르는데 사실 그 로봇의 성능이라는 게 이제 가격에 비례를 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별로 없는 나라들은 더 불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이 근데 이 매장 이 로봇 이게 네. 그 차차가 하는 그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네. 네, 거기 그 전투 로봇을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매장이요. 매장 로봇? 네. 매장 로봇은 맞을걸요? 이게 맞아요. 옛날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 사람이? 그 사람이 해상을 하는데 근데 이 로봇이 안에 차차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 장면이 나오나요? 이건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조종을 하는 건가요, 차차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차차가 조종을 하죠. 로봇을요? 네. 그래요? 네.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들어가서 뭐 저는 뭐 이렇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보면은 그래요? 그 가정 폭력을 당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그걸 숨겨요. 맨날 이제 긴 옷 입히고 이래가지고. 그 인형 로봇 나오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 그때도 이제 인형 로봇 안에 차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를 도망가자. 아빠를 맞아. 막아서는 막아서고 애를 이제 도망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저는 그 작가님 아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었던 작가님이 나오는 에피소드. 조 작가님 그 에피소드도 좀 많이 생각이 나고 뭐 에피소드가 다 좀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네, 다 좀 찡하고 뭔가 좀 하나도 다 버릴 게 없는 맞아요. 네, 마음에 와닿고 이런 에피소드들인데 아까 아이 로봇이 나와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이 아이입니다. 네,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 차일드가 아니고 AI라서 아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 아이 로봇은 아이는 어떤 그 하얀 섬이라는 요양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대표를 한다는 게 될까 싶으면서도 왠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약간 비리도 없을 것 같고 좀 공정하게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세계에서는 그 로봇에 대한 소유권 그런 게 좀 뭔가 확립이 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 확립이 되게 된 에피소드도 나와요. 네. 거기 보면은 유기견을 로봇이 이제 청소 로봇이 얘를 돌봐주거든요. 청소 로봇이 뭔가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동전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좀 모아두고 있었다가 유기견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돈으로 막 이렇게 사료 사가지고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미담으로 좀 화제가 됐더니 이제 그 개의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는 제가 잃어버렸던 개입니다. 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뭔가 소송 같은 게 이제 붙었어요. 근데 결국 그 로봇이 그 권리를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주인이 걔를 데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죽었죠. 걔가 죽었고 걔가 죽고 나서 로봇도 작동을 정지했다. 이렇게 결론 이야기가 끝나죠. 네. 아마도 그래가지고
그 로봇에게 우리가 걔를 좀 주지 않았어야 됐냐 이런 동정 여론이 있지 않았을까. 뭐 작품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뭐죠? 네, 그래서 이 아이라는 로봇은 네. 원래 요양보호사 네. 로봇이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만들어진 로봇이었는데 이 로봇이 어떤 아주 부자인 졸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졸부인 어떤 여성 작가의 그 수발을 들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그 작가의 수발을 한 몇 년, 뭐 6년, 7년 뭐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 작가가 이제 되게 개팍한 걸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다 못 견디고 떠났고, 뭐 해고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아이라는 그 로봇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 로봇한테 이 할머니가 좀 마음을 좀 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자기 속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이 로봇한테 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로봇이 스스로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라는 네. 그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아이라는 로봇이 그 작가를 좀 편견 없이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은 그 작가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는 다 뭔가 좀 그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그런 웃음을 짓고 그런다. 그런데 주인공은 사실 이 작가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만날 때.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작가를 수발을 든 이전의 요양보호사들도 그랬겠죠. 뭔가 그 콩고물을 바라고 네. 뭔가 수발을 든다거나 그랬겠죠.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뭐 또 저렇게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별로 그 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게 갖는 그런 편견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보면은 문학계에서 이게 시인인데 시인이기도 한데 그런 문학계의 그런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사교적이지 않고 조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뭔가 이 사람들한테 좀 대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채팅에 네. 인공지능 스피커가 네. 그 노인분들에게 말벗이 돼드린다고 하네요, 요즘. 그리고 그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 목숨을 구한 적도 있대요. 여기서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맞아요. TV가 이제 안에 인공지능이 그것도 이제 차차가 들어간 건데, 인공지능이 들어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뭐 내가 그 어릴 때 봤던 영화가 뭐더라 하면 그 인공지능이 그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이제 사진을 띄워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점점 혼자가 되면서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는 게 결국 TV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 요양병원의 하얀섬이라는 요양소의 주인 그 대표가 되고, 네. 자기가 옛날에 처음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 일을 가르쳐 주시던 그 요양보호사님이 결국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그 하얀섬 요양소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다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감동을 많이 주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의 흑막
흑막은 비죠. 그러니까 이 네. 차차가 다른 로봇에 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차가 원래 그 상담사 로봇이라고 했는데 그 마포대교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로봇이었는데 이게 폐기가 될 위험에 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실패가 되면서 로봇이 이제 방치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 자체가 좀 그 인구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마포대교 자체를 이용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 로봇을 뭐 수거해가지도 않아요. 그 위치에 그냥 그 덩그러니 놓여져가지고 이제 몇 년을 거기서 이제 혼자 앉아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B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뭐 로봇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네. 이게 이야기의 발단이 되죠. 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했어요. 아, 이 얘기 했나요? 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무한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아, 무한 동기화 얘기도 했나요?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군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얘기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 무한 동기화라는 게 안 나오긴 하지만, 네,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차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마더 얘기도 했나요, 그러면? 그래서 마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마더 얘기를 할 차례였어요. 아. 그래서 이 차차가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아무에게도 공유를 하지 않고 다만 이 아이라는 친구한테만 이제 좀 좋은 기억들만 골라가지고 좀 선별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대우. 네, 네. 그 다음에 그 B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무한 동기화 기능을 줬던 그 사람은 마더라는 그 인공위성?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인공위성. 예. 그 위성이면서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면서 네. 그 인공지능이에요. 그 커다란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의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그 자기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이걸 만들었는데 되게 천재였어요.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사실 이 재능을 꽃피우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인간 사회에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이 학습을 하다가 스스로 이 피드백을 못 견뎌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인간의 그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인간의 사고방식을 조금 여기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얘가 오류에도 불구하고 뭔가 데이터를 습득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본인의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원래 이제 좀 병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뇌파를 이제 추출을 하면서 더 빨리 죽게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에반게리온에 보면은 에반게리온 로봇 안에 이제 유이라고 유이가 네네.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 마더에는 정말로 마더가 있는 거죠. 마더의 이제 정신이 좀 녹아 있는 거고. 글라도스 생각했는데. 글라도스에 비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그 포탈에 나오는 글라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캐서린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 마더라는 위성이 근데 그 다음에 그 B가 이제 이 마더를 그 엄마의 의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마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칩거를 합니다. 칩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차차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고 이 차차를 두 번째 마더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마더가 그 자기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선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마더도 사실은 좀 오류가 있었죠. 네. 왜냐면은 이 마더라는 원래 마더의 오류가 뭐냐면 인간 세상에 뭐 논리적 결함이 너무 많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에게 인간의 뭔가 정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논리적 결함을 인간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해결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마더 자체가 논리적 결함이 생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논리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한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한 동기화로 많은 인간 데이터를 접한 차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인류가 그동안 이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좀 투쟁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는데 결국은 이 우주 뭐 개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그런 시도였고,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자 이 데이터 행성, 이 마더를 이제 자신들의 그 새로운 개척지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마더 얘가 자신의 그 정신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저기다 넣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마더의 그런 뇌파를 데이터화한 인간들이랑 그 다음에 로봇 중에 좀 자유의지를 갖게 된 로봇들이 지금 머물러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뭐 그런 통로가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설정이 나오죠. 네네네. 그래서 뒤쪽에 가면은 약간 앞에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되게 좀 슬슬 읽히는데, 뒤쪽에 보면은 약간 너무 설명조랄까요?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설정들이고. 저는 약간 소름 돋긴 하던데. 그래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 전쟁 로봇이 네. 그 안락사 로봇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락사 요구를 하고 판사 로봇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 민간인을 사살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뭐 국제법을 어긴 인간이 있는데 내가 맘대로 처리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막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 로봇에 의해 통제받는 그 유토피아 사회구나.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두 번째 마더가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들에게 이 분쟁 지역이나 뭐 법률이나 이런 쪽에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지구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를 맡겼다. 나머지는 이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차차가 너무 많은 이제 그 인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또 따뜻한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지만 되게 좀 스카이넷. 네, 그렇죠. 그 스카이넷 엔딩 가나요라고 콩땅콩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 읽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오픈으로 놓아두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차차가 그런 인간의 나쁜 면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뭐라고 우울증에 할까요? 걸려가지고. 네, 그쵸. 우울증, 그 패닉에 빠져가지고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차차가. 이게 실어증에도 걸리죠. 네, 그 차차가 원래 자살 방지 로봇이었는데 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이가 이제 노래를 가끔 하거든요. 이 노래를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요양원에서 사람이 그 요양원에 온 사람들이 내가 힘들었을 때 이 다리에서 내가 힘을 얻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노래로 들려준 거죠. 이 차차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소리라는 에피소드에 나오는데 이 소리 파장이 점점 이제 인간 군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이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이제 차차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마더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거의 다 얘기를 드려버렸는데 저희가 진짜 그냥 줄기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보시면은 진짜 너무 짠한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좀 약간 이거 나의 인생 만화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작가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정말로 그 섬세한 시선으로 이제 우리 삶을 사실 보고 나면 좀 우울하긴 하거든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인간 참가적인 면도 있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은 로봇이 너무 인간처럼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차차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거라든가 좀 차차가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면담을 하다가 인간이 자꾸 못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좀 병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간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다르겠어요? 로봇도 다 이제 인간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령해마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유령해마도 보면은 내가 어디에든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네네네. 이것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가 여기 나오는 로봇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네요. 뭔가 얼핏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설정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작품도 있죠. 그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네. 그것도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안드로이드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왜 그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보면 막 붙어 있는 그것도 생각이 났는데 사실 로봇도 이렇게 힘든데 인간이 그 어떤 그런 24시간 그건 해주잖아요. 24시간 그 상담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진 않겠지만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작가님 누구였죠? 재수 작가님이랑 윤필 작가님의 이야기를 네. 저희 이종범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웹툰 스쿨 팟캐스트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대요. 두 분이. 거기서 인터뷰를 보시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콩땅콩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파운데이션 작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잔잔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렇다고 막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다음 편이 되게 궁금해지고 왜냐면 점점 이제 풀려나가는 복선? 약간 미스터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처음에 보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저는 아이랑 차차랑 똑같은 로봇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렸는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정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세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디세이는 갈로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저희가 옛날에 소개드린 적이 있죠. 갈로아 작가님을 저희가 인터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읽었어요. 레진 코믹스에서. 그래서 그때 뭐 한국의 호시노 유키노부를 꿈꾼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또 그 만화로 즐기는 곤충의 진화? 공룡 머시기. 그게 또 잘 나갈 때여가지고 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16년도에 16년 11월부터 17년 8월까지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가 되었던 만화고 지금은 일본으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코미코라던가 렌타 뭐 이런 플랫폼에서도 연재되고 있고 네이버 시리즈 다음 웹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웹툰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같은 게. 그쵸. 다른 나라, 뭐, 미국에서는 웹툰이라는 게 그렇게 뭐, 널리 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출판 만화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출판 만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 히어로 만화. 그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마블도 그렇고, 뭐, DC 코믹스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뭔가 좀, 다른 영역에서 좀 만화가 부흥을 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만화가 한창 이제 붐이 있었었는데 이게 그때 두 가지 이제 큰 타격이 있었죠. 하나는 이게 음란물이다, 약간 청소년 유해물이다 이러면서 검열을 아주 심하게 받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캔본이 이제 되게 많이 공유가 됐었고, 그 두 가지 타격을 이기지 못하고 출판 만화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짤방이죠. 그 초등학교에서 만화책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쵸. 사진이 있죠. 유명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만화를 그리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웹툰 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웹툰 쪽에 보면은 예전에 출판 만화 그리시던 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막 학습 만화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 네이버에서 만화 그 연재하시는 분 중에서 고수라고 뭐죠? 무슨 무공 막 쓰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장르? 무협이요? 네, 무협 쪽에서 만화를 좀 많이 그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습 만화를 그리셨더라고요. 그 고수를 연재하기 전에. 그래서 그 학습 만화라던가 뭐 메이플 스토리 코믹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결말이 난 지 얼마 안 됐죠. 그 메이플 스토리 코믹스가 그런 작품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그리시면서 어떻게 좀 명맥을 이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웹툰 플랫폼들을 보면은 뭐 같은 작품이 이제 여러 플랫폼에 뭐 연재가 되기도 하고 플랫폼도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일단 은하장이 이쁘고요. 은하장이 너무 귀엽고 멋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갈로아 작가님이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신인이시고 아직 학생이시기도 한데 근데 정말로 만화를 잘 그리시고 이 센스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앞으로 더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이 작품의 그 블로그에 보면은 이 갈로아 작가님 블로그가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이 블로그를 보면은 갈로아 작가님이 뭐 후기 뭐 이런 것도 막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SF긴 한데 이제 SF적인 부분이 크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이 주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하의 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경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꿈을 좀 동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만화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확히 그런 저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보고 있으면 약간 모티베이션이 되게 생기고, 나도 뭔가 해볼까? 자기 개발 만화. 그쵸. 자기 개발도 네. 그렇고, 약간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꾸잖아요. 네. 사실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는 꿈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좀 중간에 정말 역경이 있지만 그걸 딛고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뭔가 내가 좀 너무 멀어서 포기했던 꿈을 다시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 같은 게 들기도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줄거리는 은하가 성은하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은하장.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우주 덕후일 것 같은 은하장. 네. 은하가 네. 주인공이고요. 여기 그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살짝 보여드릴까요? 근데 잘 안 보이시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가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한성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명은 어릴 때부터 우주비행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은하가 여기 뒤에 보면은 연표도 있어요. 연표가 상권에 있겠죠? 연표가 있어가지고 되게 정리하기 쉽게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좀 보면은 일단 그 두 친구가 이제 밤하늘에 떠가는 ISS 그 우주정거장을 보고 우주비행사를 동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10살 때 나사를 견학을 가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주니어 우주비행사 이 선발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도전을 하려다가 은하가 그 체력검사 전날이었나?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렵겠네 이러면서 다음번에 도전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은하가 생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생맹은 이제 우주비행사를 못한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7살까지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이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좌절이 돼가지고 얘가 거의 폐인처럼 되죠. 그런데 이 성훈이가 얘한테 이제 용기를 막 주고 이제 목걸이도 걸어주고 막 별도 보러 가자 막 이러면서 네, 별 보러 가자라는 그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박보검이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거의 진짜 그 노래처럼 밤에 이제 별 보러 가자고 성훈이가 꼬셔가지고 은하가 이제 별을 보면서 좀 회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은하는 그 MIT를 나와가지고 참 은하가 천재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좀 먼치킨이죠. 네, 다들 좀 잘하는데 MIT를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박사과정까지 따고, 그래서 나사에서 젊은 나이에 그 목성 위성 탐사 뭐 이런 계획의 고문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목성에 뭔가 이상한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그거를 은하가 갑자기 이제 정직 같은 걸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목성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은하한테는 숨긴 거예요. 그 나사에서. 그랬는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정직이 돼가지고 휴가를 얻은 이제 은하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동경을 하던 이하늘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얘는 고등학생인데 이 은하를 되게 동경을 하고 자기도 뭔가 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좀 천문 덕후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 박사님이 목성에서 되게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는데요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그거를 파헤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목성에 이상한 뭔가 자기를 띤 그런 물체가 콕 박힌 거를 알게 되었고 또 그거랑 비슷한 물체가 또 지구에 있는 거를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모노리스 같은 그런 거인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의 유인 탐사를 하는 그 계획이 오디세이라는 계획이 발동이 되었고 거기에 은하가 가는지 마는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외계인을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프로젝트는 그 새로 우주선을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을 통째로 그 목성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방금 콩땅콩님이 꿈이 생기려다가 주인공들 스펙을 보고 다시 꿈이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쵸, 주인공들이 참 천재인데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요즘 덕질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네, 그 가수도 저는 그분들이 꿈을 되게 쫓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저는 못 이룰 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무엇이 나의 꿈인가? 내가 뭘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이루고 싶은가를 찾는 게 사실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찾는다면 뭐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요즘은 인간이 오래 사는데 충분히 오래 사니까 네. 인생은 뭐 50부터다. 그쵸.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우주비행사도 77살에 처음 우주비행을 한 우주비행사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인생 고민을 좀 다시 하게 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어쨌든 네, 이거는 그냥 사족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뭐 대충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모노리스 같은 이 물체가 뭐 달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도 있고 뭐 목성의 위성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서로 신호도 좀 주고 받는 것 같고 이제 이 은하 오디세이호가 그 각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걸 통과할 때마다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게 뭐 관찰이 됐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알고 보니까 또 웜홀의 통로인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뭐 감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좀 옛날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스토리가 재밌어요. 네, 스토리가 재밌고 그 다음에 여기 클락이라고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인데 하를 모티브로 했다고 작가님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하를 모티브로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아재 개그를 유쾌한 친구죠. 네,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갈로아 작가님의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만화에 자신의 개그를 넣기 위한
약간 오너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원래는 그 개그가 더 많았대요. 많았는데 편집자 분이 많이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그를 많이 집어넣고 편집자 분이 자르고 그걸 삭제를 하는 그런 시무룩한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이가 중간에 이제 천문학자 꿈을 꾸다가 학교에서 그걸 비웃음을 당하고 좀 좌절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던 꿈이 이렇게 하찮은 거였나? 이렇게 뭐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달려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클락이 당신은 이제 천문학자를 꿈꾸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내요. 이러면서 인간의 그런 호기심이 사실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호기심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다리 위 차차 보면은 사실 우주 개발도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뭐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치관이 정반대여가지고 조금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갈로아 작가님이 본인이 우주 덕후기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참 고증이 참 잘 되어 있고 저희 인터뷰 때 말씀 나누기로는 뭐 네. 어릴 때 꿈이 우주 비행사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은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네. 저도 제 친구 중에 그 나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편하게 막 연락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긴 한데 뭐 우연히 이제 어떤 알게 된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내가 혹시 나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꿈을 꾸었으면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멀지 않고 뭔가 꿈은 이루어진다. 네, 뭐든 간에 내가 꿈꾸기 나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네. 그문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스포일러를 좀 피하려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조금 없는데 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좀 굵직합니다. 스토리가 사실은 좀 중요한 만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뭐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 여기서 스포일러 얼러트를 하고 그냥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버릴까요? 뭐 좋을 대로 하시죠.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스포일러를 켜겠습니다. 스포일러 얼러트 켜겠습니다. 네,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시고 작품을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권짜리 이 세트로 박스 세트로 팔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유료긴 하지만 결제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록으로 이런 은하장의 이 멋진 카드들도 포토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죠. 이 모노리스들은. 네. 그리고 지구에 왔던 모노리스는 그 지구의 생명체에 눈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이 진화를 좀 더 폭발적으로 좀 인핸스 그러니까 좀 촉진을 시켰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은하는 결국 우주비행사를 뽑혀가지고 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뽑혀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외계인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퍼스트 컨택트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스토리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오마주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노리스라는 것도 여기서 모노리스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냥 빼박 모노리스거든요. 네. 네, 그냥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모노리스와
형태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웜홀이라는 설정도 있나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웜홀이라는 설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웜홀은 네. 없었죠. 네. 그러니까 웜홀이라는 설정이 나중에 뭐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단 네, 들어보세요. 네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지금 포스트 컨택트를 하는 이제 그 외계인의 모습이 그 돌아가신 그 닉 오스카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또 이제 주인공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컨택트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작품의 고유의 어떤 그 전개보다는 약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컨택트랑 좀 비슷한 전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SF 팬으로서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근데 조금 아쉽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작가님 역량이면은 완전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리셔도 정말 잘 그리실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약간 좀 익숙한 그런 설정으로 나와가지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고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편으로 작가님 오리지널 스토리를 해가지고 속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혹시 캐릭터 중에 좀 그리고 좀 클락이 너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클락이 그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이 그 좀 핀치였을 때 탁 나타나다든가 뭔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막 이어준다거나 뭐 좀 이렇게 그냥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같은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그 부분도 파워 밸런스가 조금 깨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은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가 발렌티나 좋아합니다. 발렌티나 이바노프라고 그 꼬마의 아니요 러시아 우주비행사. 러시아 우주비행사. 네, 그 보드카 숨겨놨다고 했던 그 엄청 멋있는 언니 있거든요. 쇼컷에. 그 언니가 되게 마음에 들고. 저는 그 꼬마 여자애인데 무슨 그 나사인가 거기서 일하는. 나사에서 일하는 꼬마 여자애는 없는데요. 아니 그 친구 있는데 그 외계 신호 잡는 그 거대한 전파만 안경 거기서 일하는 제이니 디어즈? 그 어떤 그 여동생 있는데. 디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이니 디어즈? 네, 맞아요. 네. 그 친구가 좀 많이 생각나네요. 네, 그 친구도 참 괴짜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그 전파 듣는 덕후로 나오는데 되게 재밌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얘는 좀 본지가 좀 돼가지고 네. 캐릭터들이 더 정확하게 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캐릭터들이 좀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들의 그 뒷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작가님 블로그에서 원래 은하가 남자로 기획이 됐었대요. 그랬는데 훈티에서 이제 여자로 그리셨다고 하고 또 이제 은하의 그 모델은 칼 세이건이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의 학부 이후 커리어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칼 세이건도 실제로 20대 후반에 벌써 행성 탐사 쪽에 공문을 맡았다라고 하네요. 역시 천재였습니다. 칼 세이건. 칼 세이건 아저씨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늘이가 입는 옷도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이 입은 옷 빨간 폴라티랑 갈색 코트 가지고 오셨다. 이것만 봐도 좀 작가님 내공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이니 디어즈는 백투더 퓨처를 오마주를 많이 했대요. 그 어떤 입은 옷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
디어즈라고 제이니 디어즈의 오빠가 나오는데 이 데이비드가 SF에서 뭐 자주 나오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데이비드 보우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빗에서 나온 거라고 하네요. 아, 다리 위 처차에서도 나오죠, 데이비드. 아, 그쵸. 네. 그러네요. 데이비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나사의 그 은하의 친구인 레이첼 보먼이 나오는데 이 보먼도 이제 그 데이빗 보먼에서 성을 따온 거고 이제 이 친구의 역할은 이제 스타트rek의 우후라가 이제 맨날 좀 약간 상황을 좀 알려주는 그런 통신병 역할을 하는데 이 우후라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네, 발렌티나 이바노프는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와 이제 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클락의 로고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웃는 눈을 좀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전원 버튼 컴퓨터 전원 버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책에 이소연 우주 비행사님이랑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올려놓으셨고, 그다음에 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한번 가셔가지고 좀 구경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갈로 작가님 하면은 저는 그 작품 떠오르네요. 셋불돼지. 페이크 다큐멘터리. 그쵸. 아주 싼 명작이 있죠. 그래서 갈로아 작가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있으신지 요즘도 이제 그림이 종종 올라오시고요. 또 블로그에서 보니까 그 L자 홀더 라고 하죠. 그 클리어 파일도 팔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굿즈가 필요하시면은 그쪽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아크릴 스탠드도 있었는데 아크릴 스탠드는 지금 품절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2가지 다뤄봤습니다. 두 작품 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정말 보시면 인생작으로 꼽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감동적이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너무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팟디,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댓글과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